항공역학 파트 1에서는 항공기에 작용하는 외력과 내력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리고 에어포일이 뭔지, 그리고 바등각이 뭔지, 그리고 상대풍이 뭔지에 대해서 뭔지 물어보는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이 강의 이제 파트 2에서는 날개에 작용하는 날개의 종횡비라든지 아니면은 플랩,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이제 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공역학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최대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제동마력. 제동마력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제동마력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제동마력은 축마력이라고 합니다. 이 항공기 왕복 기간에서 이 연소실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에너지를 갖다가 기계적 에너지, 이 크랭크 축에다가 전달시킬 때 이 크랭크 축에 전달되는 마력을 갖다가 이 축마력이라고 합니다. 제동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동마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프로펠러에 전달이 돼가지고 항공기를 갖다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력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증대를 시키면은 당연히 추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최대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펠러 회로를 증대시킨다. 즉, 뭐냐면은 이 제동 마력에서 프로펠러로 전달되는 힘을 갖다가 증대를 하면 프로펠러가 전달받은 힘을 갖다가 최대한 효율을 높여줘야 추력이 그만큼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 속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고도를 증대시킨다. 고도가 증가하면은 공기의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 항공기가 전진하려는 속도를 갖다 줄여주는 그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날개 면적이 증가를 하게 되면 항공기 기체 자체의 무게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비행에 있어서 비행 최고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이 문제도 11번과 같이 비슷한 문제입니다. 날개의 면적이 넓어지면은 무게가 늘어나서 속도를 내는데 지장을 받겠죠. 그래서 속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이 추력, 그게 프로펠러의 효율을 증대시켰을 때 추력이 발생하는 거죠. 추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제동 마력이 늘어났을 때, 엔진의 이제 마력이 증대했을 때 추력이 증가하겠죠. 떨어지면 추력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최고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밀도 역시 고도의 증가와 그리고 고도가 낮아졌을 때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속도가 변화하겠죠. 근데 레이놀즈 수는 간성력과 점성력의 차이를 갖다가 나타내는 수를 레이놀즈 수라 그러는데, 이 레이놀즈 수는 난류와 척류를 발생시키는 데 작용하는 수입니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레이놀즈 수입니다. 속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중 음속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습도나 밀도, 기압 역시 이제 음속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음속은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갖다가 음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도는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은 이 안에 있던 공기의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소리의 전달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입니다. 다음 중 차량 경제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 차량 경제 속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차량, 즉 쉽게 해서 최고로 좋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 경제 속도라는 것은 연료 코스트와 시간 코스트를 고려해서 운항 코스트가 가장
짜지는 최적의 속도를 갖다가 최고 경제 속도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기에 보시면은 필요 마력과 이용 마력이 나오죠. 필요 마력이 뭔지, 그리고 이용 마력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필요 마력이라는 것은 항공기가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할 때, 아니면 순항을 할 때 필요한 마력, 이걸 갖다 필요 마력이라고 그러고요. 이용 마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항공기가 낼 수 있는 동력, 즉 항공기가 낼 수 있는 동력을 이용 마력이라는데, 추진력으로 비행에 이용될 수 있는 기관의 동력말을 갖다 이용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항상 뭐냐면은 이 필요 마력이 이용 마력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보시면은 필요 마력이 최소로 되는 거. 즉 뭐냐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마력보다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력이 최소로 되는 게 차량 경제 속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충격파가 발생할 때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은, 이 비행기가 어떤 지점에서 이 음속이죠. 음속을 갖다가 소리보다 빠른 그 음속을 지나갈 때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 지나갈 때 요 앞면에서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으면 일단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밀도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공기 속에 있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도도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는 여기에 지나갈 때, 충격할 때 V1에서 VT로 바뀔 때, 즉 뭐냐면 충격파를 딱 지나가는 순간 이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속도입니다. 다음 유체 속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이거는 뭐냐면 베르누이 이론과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인데, 에너지의 총량은 동일하다, 일정하다. 동압 플러스 정압의 합은 일정하다는 그런 원리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공기가 흐를 때 V제곱에 이 동압, 공기가 흐르는 속도를 동압이라고 그랬죠. 공기가 흐를 때 작용하는 압력을 동압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의 속도가 빠르면 동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압력은 정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정하려 그러면 여기에 높아지면은 당연히 정압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압력은 낮아진다. 이게 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조종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종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선 이제 항공기의 가로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이 가로축은 이제 이 동체 그게 앞쪽과 꼬리 날개 부분을 갖다가 이 무게 중심으로 이 세로축을 가로지르는 날개 끝, 이 날개 끝을 연결하는 요 선을 갖다가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동체의 세로축과 무게 중심선을 가로지르는 날개 끝 사이 평행선을 갖다가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항공기의 수직축을 조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수직축, 요걸 갖다가 요라고 그러죠. 요라고 하는데, 요걸 조종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항공기 꼬리 날개부에 보시면은, 요 부분에 이 수직축을 조종해서 요를 조종할 수 있는 이 러더, 방향타가 있습니다. 이 방향타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느냐,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이 Y, 이거 Z축,
저 수직축을 중심으로 이게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축을 조정하는 것은 1번 방향타입니다. 비행기의 세축 운동과 조정면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보조 날개가 요인. 보조 날개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날개가 있죠. 이 날개의 이 부분에 에일런이라는 보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 날개라고 그러는데 이 보조 날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이 올라가면 왼쪽이 내려가고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이 내려가 가지고 항공기 기체를 갖다 좌우로 이 세로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향을 선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롤이죠. 롤링이죠. 그리고 방향타와 피칭.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방향타는 이 요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조 날개와 롤링. 그건 말씀드렸죠. 보조 날개와 롤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3번 정답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승강타. 이 엘리베이터. 이 승강타는 여기 뒤쪽 꼬리 날개부, 수평 꼬리 날개부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올리고 해가지고 이 가로축을 중심으로 기체를 들었다, 밑으로 했다, 위로 했다. 상승과 하강을 시키기 때문에 피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